뭐 우리 저번에 뭐라고 시작했냐? 아우터 시리즈. 아 헤비아우터 시리즈 2탄. 오늘은 다운파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인상 깊게 입었었던 다운파카나 뭐 봤었던 것들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을 고르실 때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는지 또 얘기를 해보고,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야 뭐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좀 뭔가 이래서 같은 느낌 같아. 첫 번째로 그냥 원탁이랑 저랑 그 제일 좀 뭐 최근 몇 년 사이, 몇 년도 아니지, 오래됐지? 에베레스트는 오래됐지. 뭐랄까 약간 놀랬다 그래야 되나? 놀랬기도 했고, 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파카는 최근에 브랜드에서 생산한 거로는 나이젤 카본 에베레스트 같아요. 네. 그래서 에베레스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우선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우리. 자, 에베레스트는 뭐랄까 지금 보니까 너무 밋밋하기도 하다. 요즘엔 이제 원체 좀 워낙 좀 이런 종류의 것들이 많아서 패딩이 많아서. 근데 이게 다운을 이렇게 하프 기장에 다운을 만들다 보면 사실 에베레스트가 모티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다른 브랜드들도. 왜냐면 요런 실루엣의 이런 하프 기장의 다운이 에베레스트가 너무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요런 디자인의 다운만 보면 에베레스트가 연상이 자꾸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 그 정도로 되게 임팩트가 있었죠. 나는 그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다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게 원본이 없었다고? 라는 생각? 뭔가 원본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가장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게 후드 안쪽에 보통 에베레스트 이전에는 저렇게 무톤이 들어있는 후드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운 안에 무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자세히 들어가서 후드를 보면은 후드를 이렇게 접어넣게 돼 있잖아. 접어넣게 돼 갖고 이 털이 목을 감싸게끔 후드를 변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로 어떤 모티브가 된 파카가 없고 나이젤 카본이 민자로 디자인을 했다 라고 하면 진짜 대박이야, 대박. 사실 보면 그게 좀 되게 특이했었어. 그런 거 있잖아. 그 실제로 등반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숏 패딩은 안 입으시더라고. 그치. 보면 꼭 딱 요 정도 하프 기장 정도를 많이 입으시더라고. 아무래도 좀 예전에 실제 이제 등반을 했던 그런 분들한테서의 그 모티브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목을 당겨서 목을 카라처럼 쓸 수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무톤이 카라 무톤이에요. 이 무톤을 목을 이 자켓을 자세히 그냥 입는다고 들여다보면 당겨서 이걸 카라처럼 만들고 위에 후드를 조여서 털로 또 목을 한번 이 얼굴 쪽을 감싸게끔 디자인을 해놨거든.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진에서 보이는 디자인이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이에요. 근데 겉면으로 보면 굉장히 심플하잖아 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에베레스트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지금 해외 모델들이나 해외 이제 사람들이 입은 걸 보면 조금 핏하게 입었는데 이게 실제로 입으면 약간 오라인이에요. 오라인. 벙벙하지. 약간 둥근 느낌. 벙벙하지. 이 실루엣이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되게 몸에 딱 맞는 딱 요런 실루엣이 나오지. 요런 실루엣. 팔 둥그렇게 떨어지고. 이 실루엣이 되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이 이전의 다운들에서는 안 나왔던 거. 근데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대단할 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때 당시엔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뭐 지금은 이런 브랜드들 많잖아. 텐시도 있고, 뭐 한국 브랜드로 치면 이스트로그도 이런 방식으로 많이 만들고, 뭐 이런 베이스들이 많았잖아 옛날. 뭐 그냥 국내에서 뭐 다운을 하네, 해외에서 다운을 하네, 그러면 이 베이스 자체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에디바워의 약간 요 하프 기장 옛날 카라코람의 디자인들이
제가 고 하프 기장 다운이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변화해 온 것들. 근데 최근 한 6, 7년, 7, 8년 사이 보면 요 정도 하프 기장의 다운들을 많이 생산해낸다. 거기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에베레스트의 특장점은 이 후드랑 목에 이 후드랑 목에 요 디테일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처음 해봤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나왔구나. 근데 씨, 가격이 400이야? 뭐야? 그러고 갔는데 실제로 보고 왜 이렇게 깔끔해? 근데 왜 이렇게 필파워가 좋지? 라고 느끼고 이 무토는 뭐야? 이 후드가 카라가 돼?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한 거야. 난 처음에 그러면서. 이게 실루엣 때문에 산 건 줄 알았어. 이걸 내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450인가 주고 이제 분더샵에서 사왔다고 받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 받아서 입어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450이라고? 왜 이렇게 비싸지? 그리고 입어봤는데 일단 실루엣이 기존에 보던 실루엣이 아니니까 이런 느낌인가 보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실루엣들이 되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실루엣은 아니었어요. 하프 기장 다운이 이제 그때는 유콘, 랄프로렌 유콘이 있었고 이런 오렌지색 베이스의 다운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의 원본을 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이젤 카본의 디자인인 것 같고 박수입니다, 박수.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지금 보면 또 너무 무난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뭐 벌써 한 10년 다 돼간다, 그치? 10년 전에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봤던 다운 파카로는 현행 중에는 나이젤 카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면 에디 바워의 여러분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카라코람을 볼게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냥 뭐 모든 다운 파카의 모티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냥 후디 다운 파카에 박스 퀼팅, 박스 퀼팅 돼 있는 하프 기장에 뭐 워낙 에디 바우는 뭐 옛날에 뭐 저희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B9도 에디 바우에서 생산을 하고 이제 구스 다운이나 이런 아웃도어 다운류를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예전부터 전통이 있었던 회사니까 현행에 와서는 그렇게 예전의 명성 이게 처음이었다는 의미지 굉장히 좋았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은 그 뒤에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좋은 다운들이 나온 거지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한테 영감을 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운을 얘기하면서 에디바의 카라코람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젤 카본이 입은 사진도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그거네 나이젤 카본하고 그 에디바워 콜라보였던. 그리고 요게 이제 이쪽 좌측에 짧은 디자인이 스카이라이너라고 또 에디바워의 그 이렇게 사선 퀼팅이 되어 있는 에디바워의 또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이런 것들도 복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방식으로도 이거는 빈티지, 오리지널 같고 에디바워도 지금도 복각 라인이 있어요. 복각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라이너로 되어 있는 구스다운도 있고. 그러니까 구스다운을 얘기하면서 에디바워를 빼놓고 얘기하는 건 힘들죠. 그래서 한번 걸쳤고, 그 다음은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또 여기도 넘어갈 수 없잖아.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보겠습니다. 빈티지를 볼까? 그냥 보는 김에. 브라운 라벨. 노스페이스 브라운 라벨을 보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어떤 분들은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얼마 전에 브라운 라벨 그러면 사지 마세요. 이게 다운은 시간이 지나면 털이 빠지니까 빠지고 안쪽에서 빠지니까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 이렇게 다 유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다운의 빈티지는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보면 신기해. B9은 진짜 털 안 빠졌거든. 그러니까 그건 B9은 진짜로 근육인데 무슨 뭐 다운백을 한 6겹 쌌나 봐. 진짜로. 이게 노스페이스의 브라운 라벨 80년대 노스페이스입니다. 이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태까지 봤던 다운의 디자인 중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군더더기 없고 그냥 깔끔하고 제 무난한.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 이거 후드 있는 라인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만약에 내가 다운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본다 그러면 나도 이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 아 그래? 근데 얘를 네가 나 옛날부터 입고 다니는 거 봤잖아. 제가 오리지널을 굉장히 춥게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이때 당시의 공정 방식, 저희는 생산자의 눈으로 이걸 보잖아요. 근데 이거 만들어 온 거 봤지? 안감과 겉감을 같은 원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얘네는 이제 안감이라고 해서 좀 더 싼 거, 이때 당시에는 겉감이라고 해서 더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걸 사용했던 옷이 아니에요. 안감과 겉감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다운파카를 이때 이렇게 생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생산 공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해되게 말씀드린다면은 야상 만드는 방식으로 다운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 야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다운파카를 만들었어. 앞뒷면을 붙인 다음에 그냥 체인 스티치로 돌려버린 방식.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를 현행에서 어떻게 만들까? 내가 볼 때는 퀼팅을 먼저 때려놓고 앞뒷면을 그냥 같이 때려놓고 사이사이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 노스페이스가 나오고 나서는 다 아가리 다다. 노스페이스가 거의 잠식하는 유럽 쪽 브랜드들 빼고는 노스페이스가 다운의 디자인을 잠식하고 이때 당시에 미국의 무슨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크레센스 다운웍스나 뭐 그런 것처럼 무슨 뭐 되게 이상한 다운 회사들이 많았어. 빈티지 보면 그치? 비슷비슷한 디자인을 형성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노스페이스의 다운은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뭐 군납 회사들이나 에디바우어가 한 획을 그었다면 5, 60년대 이게 나중에 이제 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는 노스페이스가 완전히 잠식을 시켰지. 한 획을 긋지 않았나. 사실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노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어떤 사실 내가 어릴 때 노스페이스를 사 입을 때만 해도 백화점에서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였거든.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고어텍스 하나가 80만 원, 70만 원 했으니까 다운 같은 건 다 100만 원이 넘어갔었고. 되게 고가의 브랜드고 일본에서 아웃도어 붐이 이르면서 한국에서도 좀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였는데 이게 갑자기 학생들한테 일진 옷이 되면서 유행이 되면서 이미지가 인식이 되게 안 좋아진 게 왜냐면 사실 옷 자체만 놓고는 이쁜데 선뜻 손을 대기가 조금 그런 거지. 왜냐면 원체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대상투로 넘어가면서 겁나 번개장터에 매물이 뭐 3.54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이 나왔었어. 그래갖고 내가 지금도 걸려있는데 여기 어디? 내가 하여튼간 뭐 고등학생이랑 난 저거 빨간색 있잖아. 저거 빨간색 집에 13만 원 주고 산 거 있어. 나는 4만 원 주고 샀거든. 고등학생이랑 직거래 해가지고. 이게 안타깝죠. 어떤 그 유행으로 인해서 뭐 좋은 시너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참 한국이란 나라가 뭘 가져와서 그러니까 일본이랑 반대인 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뭐 저를 까실 분들은 까시고 모르겠습니다. 일본이랑 다르게 일본은 뭔가를 가져와서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의류로 봤을 때는 솔직히 일본은 뭔가를 가져와서 자기네 걸로 만드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잖아. 한국도 자기네 걸로 만드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어. 있지. 근데 그걸 족같이 만들고 아니 어디 노스페이스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 그잖아. 사실 저는 노스페이스가 말이 심했다면 죄송합니다. 그 해외 브랜드들 유명 브랜드들하고 콜라보를 하는 게 굉장히 그 이미지 개선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아마 본인들도 알겠지. 뭐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컸던 게 슈프림의 콜라보였죠. 슈프림의 콜라보에서 노스페이스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또 도약을 했고, 저는 최근에는 그 히케라고 읽어요, 하이크라고 읽어요. 히케라고 하는 히케라고 읽는지 하이크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 브랜드랑 또 콜라보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떻게 그 칼라 톤 잡는 거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잡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스페이스의 기술력과 히켄지 하이큰지의 그 디자인이 만났을 때 내는 상성. 노스페이스는 확실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근데 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여기서 얘기해보자면, 저는 완벽히 하이하다 라고 보긴 힘들죠. 왜냐면은 이제, 근데 저는 넌 노스페이스 몽클레어라 그러냐 몽클레어라 그러냐, 몽클레어 해봐. 난 무조건 노스페이스. 저도 무조건 노스페이스예요. 저도 무조건 노스페이스예요. 왜냐하면 가성비 그리고 입기 좋게 만드는 거는 이거 이상이 없는 것 같아. 이거보다 입기가 더 좋고 더 성능이 올라가면 얘네들이 가격이 미쳐버려. 그치. 이렇게 가격이 미쳐버리잖아요. 근데 노스페이스는 가격으로 미치게 만들지는 않잖아, 사람을.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게 이제 이 노스페이스라는 회사의 모토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기엔 사람들이 우리 거는 편하게 가장 자연스럽게 예쁘게 입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한테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고, 너무 고가 정책을 가져가지 않고. 그게 내가 노스페이스를 가장 리스펙하는 이유. 리스펙하는 이유. 해외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도 노스페이스하고의 콜라보는 발매가가 비싸지 않아요. 슈프림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발매가가 진짜 적정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산으로 갔지만 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리셀은. 그리고 뭐 하다못해 마스터마인드랑 한 것도 발매가는 존나 쌌거든. 오히려 고어텍스 가격이 더 비쌌지 다운 가격은 더 쌌어요, 고어텍스보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마스터마인드 같은 그런 고가 정책을 펼치는 브랜드에서 노스페이스랑 콜라보를 했는데 과연 그 가격을 찍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노스페이스의 입김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같이 할 노스페이스의 때, 파워. 나는 니네랑 같이 하지만 네가 이 정도 가격선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노스페이스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 내 생각엔 마스터마인드에서 내가 마스터마인드고 내 해골이 박히는데 그 가격에 팔아? 아니면 우린 못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형성됐었던 것 같고, 그런 만큼, 그러니까 쉽게 뭐 저희는 생산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노스페이스가 기술력이 없어서 몽클레어처럼 못 만든다, 이런 건 절대 아닐 것 같고, 그치. 어느 정도 기술력 안에서 가성비죠. 가성비로 보면 노스페이스만 한 게 없잖아요. 저는 시대를 아우른다, 50년대부터 지금까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따온 역사에 가장 대단한 회사는 노스페이스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저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네. 뭐 이게 이러다 보면 또 유럽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제도 뭐 꼴야보가 사러 간다 그랬다가 뭐 그 안산 뭐 발란드레나 뭐 솔직히 꼴야보가 좀 사갖고 왔으면 내가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 그랬거든. 발란드레 구형을. 근데 안 샀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리뷰를 못하고, 혹시나 사면 저희가 뭐 다음 주에라도 살까 안 살 거야? 안 살 것 같아. 근데 살 거냐고 안 살 거냐고. 안 사진 않을 것 같아. 아까도 나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거 영하 30도에 입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마인드는 되게 저는 뭐 되게 리스펙해요. 근데 나도 보질 못해가지고. 이게 왜냐면은 완벽히 아웃도어 오빠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으니까. 근데 발란드레 하는 소리는 들었고, 뭐 프랑스잖아. 프랑스 쪽에서는 뭐 거의 뭐 미친 퀄리티라고 하더라고. 그냥 다운의 보온력 이런 걸로는 뭐 발란드레를 따라갈 회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영하 30도 이상에서 밖에서 입고 자라 라고 얘기하는 다운이라는데. 근데 사실 아까 저도 대충 가격 봤는데 뭐 그 정도의 실제 퀄리티라고 하면 뭐 그 정도 가격이 비싼 건 아니야. 납득하지 못할 가격은 아닌 것 같아. 120, 130 하지 않나? 뭐 좀 비싼 게 뭐 170 뭐 이런 것 같은데. 다운파카 얘기하면서 또 그런 브랜드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많고, 뭐
몽클레르도 있고 무슨 뭐 텐시도 요새 다운도 하고 일본의 난가 무슨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로키마운틴 페더베드 대략적인 다운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아니 그거를 나는 좀 궁금하긴 해. 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다운 자켓이라는 걸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어떤가? 정말 보온력만 아니면 되게 기능적인 부분만을 보는지 그게 아니면 나처럼 디자인과 그걸 같이 조금 보는지. 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톤 아일랜드 같은 다운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또 노스페이스도 나는 좋단 말이지. 노스페이스는 또 기능적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부담을 확 줄여주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바라볼 때 다운을 나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등산을 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빼고 일반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디자인 선택을 할 때 뭐를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필파워랑 뭐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형은 뭘 봐? 뭘 제일 첫 번째로 봐? 나도 디자인을 제일 첫 번째로 보는데 저는 조금 다운이 디자인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노스페이스 80년대 이 디자인을 가장 좋아하고 이걸 제가 입었을 때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고 이 디자인으로 굉장히 퀄리티 있는 다운을 나는 입고 싶다는 생각을 해. 이게 예전에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일본 노스페이스에서 한번 복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못 샀던 게 한이 되지. 근데 이 디자인을 뭐 크레센트 다운웍스도 복각을 한다라고 난 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에서 복각을 하는데 저는 다운이 굉장히 디자인이 많은 거는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냥 개인차지 뭐. 개인차.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뭐 요런 거는 그냥 소스니까 자 좋은 다운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